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 도전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약대 혹은 수의대 편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 특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약대나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면서 학점은행제를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지방대 혹은 전문대 재학 중 중도 포기하는 수험생의 경우 빠르게 학위를 따서 편입 자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하자는 전략으로 학점은행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그 구조상 단기간 학위 취득에는 분명히 효율적이지만 메디컬 편입에서는 전형 구조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수단이 약대 혹은 수의대 편입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점은행제는 절대 무기가 아니라 1차 커트라인의 통과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어국 약대나 일부 수의대는 1차 전형에서 높은 학점 커트라인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 과정보다 높은 성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은 커트라인 통과를 전제로 학점은행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학점은행제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의 한계입니다. 1차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나면 이후에는 전공자나 정규 대학 졸업생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경쟁 요소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의 설득력, 그리고 지필고사 성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학점은행제는 편입 전체 과정을 위한 절대 무기가 아니라 초반 관문을 통과하는 데 특화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이후 평가 요소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약대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충남대는 2025학년도부터 학점 반영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 후에 제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의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이수자의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평가는 점차 보수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성평가, 서류 혹은 면접이 포함된 학교의 경우에 전공 수강 내역의 신뢰도, 연구 경험의 부재, 이런 요소들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학점은행제로 자격만 따서 서류평가가 들어간다면 경쟁자 대비 학업 준비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설득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수의대는 아직까지 학점은행제 진입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의대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량평가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학점과 공인영어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의대 편입은 학교에 따라서 영어, 생물, 화학 등 필기시험을 중요하게 반영하고 아직까지는 전적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차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서류, 면접 강화 이런 기조가 나타날 경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학점은행제 진입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학점은행제로 전공 일치도를 맞춰서 해도 평가에 유의미한 강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은제를 심리학이나 생명과학 계열로 이수한 후에 약대나 수의대에 지원하는 경우 전공 일치를 조금이라도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특성상 전공 과목의 깊이나 실험, 실습 기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보다 학점은행제 출신 여부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학점은행제 구조를 학교 내부에서 잘 알고 있다라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학점은행제 준비 시에 경영학이 흔히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메디컬 편입 수험생들이 경영학 학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학점은행제 경영학은 자격증을 통해서 학점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입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편입 영어나 생물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가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일반 4년제 대학의 전공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학업적인 역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원 동기를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서술이 없다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자격 조건 확보에 과몰입하면 전반적인 입시 준비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대, 수의대, 편입시험은 정량평가 비준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정작 시험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완전한 학점 세탁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은제를 통해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70학점 이상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전적대 학점을 완전히 세탁하는 것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학교별 모집 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일부 대학은 학점 최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전문학사 과정 혹은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혹은 80학점 이상 이수자 조건으로 일반 편입을 허용하는데요. 다만 메디컬 계열은 그 특성상 학위 요건을 더 엄밀하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입학처 모집 요강을 통해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입학 후 선수 과목 인정 과정에서 계열 불일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학 학사로 약대나 수의대에 편입할 경우 편입 이후 3학년 전공 과목을 수강할 때 이전에 이수했던 학점이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한 전공 과목을 따로 수강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입 후 졸업에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준비 과정에서 합격이 우선이고 학점 인정은 후순위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전략적으로 감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10가지 학은제 관련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학별 전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목표 대학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학위 취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학위를 어떤 전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지 이런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